문제보다 안보가 먼저라고 했어요. 이정립 차관님 나오셔서 우리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참 정말 우리 위대하신 분들이 다 오셨는데 우리 이정엽 의원님은 지금 그쪽에서 억울하게 잘린 일본인데 지지율 일본인데 잘린 사람들을 다 연대하여 지금 주력 정당이 앞으로 선거 끝나면 국민의힘 정당이 될지 자유통일당이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떤 일이 나올지. 자, 우리 어르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정치의 정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0일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지면 그걸 끝입니다. 다른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낮은 단계 높은 단계 했는데 만일에 4월 10일 선거에 지면 막바로 고려연방대로 가는 겁니다. 무슨 낮은 단계 높은 단계 그거는 정치적인 용어고 막바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은 그거를 구하는 명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왔을 때 저는 전광훈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나타나서 이 위기를 해결하는 용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창설 이래 어떤 천만 조직이라는 건 없었다 이거죠. 우리 종북 좌파 정부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할 때 천만 서명은 받았다 이거예요. 제가 그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주한미군을 여태까지 있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만일에 천만 서명을 안 받았다면은 2009년 3월 15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아마 철수돼서 이 자리에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선봉부대를 먼저 맹는다 이거죠. 우리 조영호 장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봉부대를 맹글어 가지고 그것이 부대를 이끌고 가도록 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유통일당 벌써 150만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데 천만 자유마을 조직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실패한다면은 이거는 현재 있는 모든 정치 논리가 정치적인 논리가 안 맞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유통일당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까 국회의원 그리고 유동규 이런 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통일당 있는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이 내일 광화문 집회는 이 대한민국을 존재하느냐 이것을 위기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군번을 가졌던 1200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다 데리고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들 연금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만일에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내일 집회가 우리나라를 구하는 집회가 되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그 지도자가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전광 목사님이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한 거기에 다른 의를 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글로 가실 거죠?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호하는 영적 지도자 전광 목사님을 모시고 묵시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전라도도 우파였었어요. 이 전라도가요, 새마을운동할 때 박정희를 제일 많이 지원했어요.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김대중 이놈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전라도를 빨갱이로 만들었는데 이걸 김대중 귀신을 청소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전두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김대중 귀신을 싹 청소 한번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크게 안 하신 분은 김대중 귀신이 아직도 덜 나간 사람.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저께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아침 10시에서 10시 반쯤 됐는데 어디에서 상여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무슨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아침부터 재수 없이 이렇게 상여 소리가 나는가? 그것도 다 광화문 광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상여가 나와요. 인노총이라는 데서요, 상여를 만들어가지고 깃발을 들고 만장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또 경찰이 호위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관이 무슨 관이냐? 윤석열 탄핵하는 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대구죠. 대구에 집회를 가기 위해서 제가 전철을 타러 나왔는데 KTX를 타러 나와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야, 이걸 보고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 호남에 계시는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건국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인 전쟁의 시대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의 뒤에 누가 우두머리로 있느냐? 마귀가 바로 그 영적 전쟁의 우두머리로 어디에 들어갔느냐? 좌파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누가 못 보고 있느냐? 아까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이 좌파가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보이느냐? 보통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누구만 볼 수 있느냐?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만 이 좌파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는 사람을 한번 큰 소리로 흔들어 보세요. 안 보이나 봐, 안 보이나 봐. 이거 보니까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찍이 봤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확실히 봤어요. 제가 건국전쟁 영화를 보면서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막 꽃가루가 수없이 그 미국에서 영웅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을 가졌느냐? 건국전쟁 보면서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은 나라도 코딱지만 하고 경제도 별것이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영웅 1호로 막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이 갔을 때에 그만한 꽃가루를 뿌린 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받았냐? 우리의 건국의 영웅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환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없었지만 그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광훈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환영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최고의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독일 나치였대요. 그런데 그 독일 나치하고 싸울 때에 누가 싸우느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미국과 소련이 합쳐가지고 나치하고 싸운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전쟁을 2차 대전을 세계대전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은 같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이승만 대통령만 유일하게 그걸 알았어요. 반드시 소련이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쳐들어올 것이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누구만 알았느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몰랐는데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누구? 이승만 대통령만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를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보면 러시아, 소련, 중국 할 것 없이 다 공산주의로 아시아가 다 무너졌는데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유의 영웅으로 이승만이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누가 했느냐? 이승만이가 했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을 할 때에 혼자 했습니까? 혼자 못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을 할 때에 그래도 그때에 누가 도왔습니까? 호남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도왔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때요 17% 18%밖에 안 됐어요. 근데 호남 사람들이 지지를 같이 해가지고 70% 이상을 이승만이를 도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일에 내 고향이었던 호남이 이승만이를 협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호남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김성수 선생이 이승만이를 도왔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송보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했느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김성수 선생을 뭐라고 했느냐?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에 가서 그랬어요. 바로 김대중이를 부활시킨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호남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몇 번 나왔는데 김대중이 떨어졌어요. 근데 인제까지 도망가가지고 첫 번째 국회의원을 어디서 시켰습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시켰잖아요. 그리고 좌익의 본산지가 어딥니까? 내가 며칠 전에 대구 가서 그 얘기했어요. 대구 10월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로 수출했어요? 여순 반란 사건으로 수출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어디로 갔어요? 제주 4.3 사건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호남 사람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호남이 좌파가 되어버렸느냐? 이게 김대중이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김대중이 귀신에서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호남 사람들이. 자, 그렇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특별히 호남
만세! 저는요 김대중 씨를 생각할 때에 어저께도 내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김대중 씨가 잘한 것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랬어요. 김대중 씨가 내세우는 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이 뭡니까? 햇볕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햇볕 정책을 통해서 이북에다가 뭘 갖다 줬어요? 돈 갖다 주었는데 김대중이가요 김경재 씨가 비서실장이 갔다 와가지고 선상님 이북에 돈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왜? 내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북에 핵이 만들어져가지고 조금만 더 주면 핵이 완성된다고 김경재 씨한테 비서실장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중이가 평소에 이런 말 했잖아요. 두 분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되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김대중이가 이북에서 핵 개발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그러면 알았고도 모르고 했다면은 무식한 놈이고, 알고도 이런 말을 했다면은 거짓말쟁이고,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그때는 그 말을 그냥 넘겨 들었는데 정주영 씨가 하는 말이 김대중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김영삼 씨는 같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김대중이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데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숨소리도 거짓말이라고? 존재 자체가 다 그러면은 김대중 씨가 이런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김대중이 정신을 따라간다고 김기현이는 가가지고 왜 그런 짓거리를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30대 때 김대중이 동교동에 갔어요. 4시간 동안 앉혀놓고 남북 연방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는 정말 그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있는 데가 연방제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종교가 서로 다른데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연방제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자, 이것도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근데 김대중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나는 거짓말을 하고 산 일이 없다. 내가 약속을 어긴 일은 있어도 나는 거짓말을 한 일이 없다. 사기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왜 윤석열이가 이걸 갖다가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표를 한번 보시라고. 이 수표가요 얼마짜리냐면 12조에서 13조짜리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 근데 이 수표 이름이 김대중이 아들로 되어 있는데 미국의 돈이 예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노태우 대통령이 얼마 먹었다고 알겠습니까? 2,000원. 2,000원. 김대중 씨, 전두환 씨가 얼마 먹었다고 알겠습니까? 2,000원. 그러면 김대중 씨가 여기에 진짜 이렇게 숨겨놨는데 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는 왜 이것을 수사를 안 합니까? 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갈 때마다 떠드는데 왜 이 돈을
선거 끝나면 안 돼요? 자, 김대중의 제일 나쁜 것이 뭐냐? 주사파들은요, 호남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뭐냐? 대통령 되기 전에 김대중 씨가 가신모임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배구종을 해라. 너희들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래서 한강로 다 가신모임을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갖다 심었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종북 좌파들을 갖다가 다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다가 국회의원으로 다시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보를 가장한 이 종북 좌파 세력을 거기에다가 누가 갖다 심어 놓았느냐? 김대중이가 거기에 갖다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호남 사람들은요, 엄청 해가지고 김성수가 그렇게 도와서 해줬는데요, 김성수를 건국 훈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주었더라고요. 아셨어요? 고려대학교를 세우고 동아일보를 세운 그 김성수를 건국 훈장을 주었는데 그 건국 훈장을 박탈시켜버렸어요. 누가? 문재인이가. 그런데 왜 고려대 학생들은 가만히, 우리 아까 저기 누구야, 김학성 교수님도 왜 가만히 계셔? 호남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남 사람들이요,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버린대요. 제가 말씀을 맡겼습니다. 김대중이 후예가 노무현이고, 노무현이 후예가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후예가 이재명인데 사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족보를 그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승만이를 자랑을 못하고, 왜 박정희를 자랑을 못하고, 왜 김대중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쭉쭉 빨고 있냐고 말이에요. 잘한다. 왜 그래요? 국민의힘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이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승만 그리고 뭐가 생각나냐 그랬더니 독재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박정희가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걸 누가 죽였느냐? 경북 대구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박근혜도 탄핵을 시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승만이를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요? 다시 누가 부활시켰어요?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까? 내일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하고, 이승만이가 봤던 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좌파의 뒤에 누가 있느냐?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에서 만들고 동성연애법을 만들고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도 그 당을 지지해야 돼요. 호남 목사님들, 내 고향 호남의 목사님들, 여기서 나와서 호남이 변화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초일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소리로 할렐루야 말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진짜로 메인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할아버지 영상은 또 왜 안 틀고 나와? 다시 들어봐, 빨리. 할아버지 영상 빨리 들어봐.
이걸 들어야 이 김대중의 정신을 안다고. 자, 들어봐. 남한에서 모든 퇴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치령이 없으면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키는가. 거기에 포인트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근혜예요. 제2의 박근혜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제가요, 이 할아버지하고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우리 아버지보다 약간 연세가 5살 적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6.25 때 청년 시절에 뭘 모를 때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니까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산을 타고 해갖고 이부로 갔다가 간첩 교육을 받아갖고 대한민국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와서 여기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더라고. 마을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 친구를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나하고 동창생 아버지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 전라북도 임실이요, 여러분 남부군이라고 보셨죠? 책 보셨어요? 그 중심지가 거기에요. 우리 아버지도 빨치산한테 이북 군인들한테 잡혔다가 우물속으로 2번 들어갔다가 나오셨어. 죽으다가 살았어요. 근데 나도 그때 아버지가 가셨으면 못 태어날 뻔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살아나오셔가지고 했는데 우리 외삼촌은요, 그 지역에 또 빨치산 토벌 대장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금 그거잖아요. 내가 김대중이를 46년 동안 알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간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목사님들이나 호남 사람들은 아직도 왜 김대중이를 빨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자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호남 사람들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호남에 있는 모든 목사, 모든 성도들은 내일 강원광장으로 다 뛰어나오길 바라고. 호남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화 왔는데 차를 30대를 대절했대. 이야, 그동안 강의한 게 먹혔어. 자, 그런데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2마리는 죽었어요. 1마리가 살아있는데 이게 이 문제를 극복 안 하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인데,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놈이 한 놈이 있어요. 누구냐? 이재명. 누구라고요? 이재명을 처단하기 위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유동규, 우리 의사님을